준호는 며칠 뒤 퇴근한 민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준호는 잔잔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서연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말은 침착했으나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죠. 민석은 순간 손에 들던 컵을 살짝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탁자에 닿는 컵의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짧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놀랐다고 생각하며 애써 웃고 있었어요.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보았던 학생증의 출생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오래전 자신이 발을 들였던 그 지역, 그리고 그때의 일이 뒤엉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나도 모르게 손등을 주물렀습니다. 긴장으로 생긴 습관적 행동이었죠. 준호는 아버지의 미묘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몸이 어디 안 좋아? 하지만 민석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피곤해서 그래. 라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민석은 혼자 소파에 앉은 채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천천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오래전에 자신이 놓쳤던 생명의 이미지와 겹쳐졌습니다. 그 감정은 죄책감과 불안에 뒤섞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이마에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없이 불안만 쌓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다음 날 회사에서도 그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다른 직원들이 말하는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서에 머물렀지만 실제로는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민석의 눈 밑 다크서클을 보고 피곤해 보인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게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업무의 실수는 회의록에서 바로 드러났고 상사는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사실에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생활과 일상이 모두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용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래전 사건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지인은 전화를 받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자 지인은 말끝을 흐리며 불편해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시 꺼낼 필요 없지 않나? 지인의 말투는 피하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듯 떨렸어요. 민석은 지인의 그 반응에서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더 말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계단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석의 마음속도 그 하늘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퇴근 후 그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벚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지만
근본적인 불안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차근히 떠올렸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토록 낯익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의 사건과 겹쳐진다면 그 사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양손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온 민석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거실은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돈된 풍경이 오히려 민석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당시 병원의 기록과 익명으로 전달받았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과거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기억은 달콤함이 아닌 쓰라림과 후회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봉투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일 해야 할 행동을 마음속에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의 출생 기록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민석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혹시 내가 미리 단정하는 건 아닐까? 아닐 거라고 믿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겁이 날까? 그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떨려도 내일의 행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죠. 침묵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작은 바람이 창틀을 흔들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천천히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는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이 꺼내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준호와 서연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끝내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신이의 밤은 불안과 각오 속에서 깊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며칠 뒤 퇴근한 민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준호는 잔잔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서연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말은 침착했으나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죠. 민석은 순간 손에 들던 컵을 살짝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탁자에 닿는 컵의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짧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놀랐다고 생각하며 애써 웃고 있었어요.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보았던 학생증의 출생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오래전 자신이 발을 들였던 그 지역, 그리고 그때의 일이 뒤엉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나도 모르게 손등을 주물렀습니다. 긴장으로 생긴 습관적 행동이었죠. 준호는 아버지의 미묘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몸이 어디 안 좋아? 하지만 민석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피곤해서 그래. 라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민석은 혼자 소파에 앉은 채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천천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오래전에 자신이 놓쳤던 생명의 이미지와 겹쳐졌습니다. 그 감정은 죄책감과 불안에 뒤섞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이마에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없이 불안만 쌓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다음 날 회사에서도 그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다른 직원들이 말하는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서에 머물렀지만 실제로는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민석의 눈 밑 다크서클을 보고 피곤해 보인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게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업무의 실수는 회의록에서 바로 드러났고 상사는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사실에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생활과 일상이 모두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용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래전 사건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지인은 전화를 받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자 지인은 말끝을 흐리며 불편해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시 꺼낼 필요 없지 않나? 지인의 말투는 피하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듯 떨렸어요. 민석은 지인의 그 반응에서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더 말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계단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석의 마음속도 그 하늘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퇴근 후 그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벚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지만 근본적인 불안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차근히 떠올렸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토록 낯익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의 사건과 겹쳐진다면 그 사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양손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온 민석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거실은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돈된 풍경이 오히려 민석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당시 병원의 기록과 익명으로 전달받았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과거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기억은 달콤함이 아닌 쓰라림과 후회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봉투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일 해야 할 행동을 마음속에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의 출생 기록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민석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혹시 내가 미리 단정하는 건 아닐까? 아닐 거라고 믿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겁이 날까? 그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떨려도 내일의 행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죠. 침묵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작은 바람이 창틀을 흔들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천천히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는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이 꺼내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준호와 서연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끝내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신2의 밤은 불안과 각오 속에서 깊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며칠 뒤 퇴근한 민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준호는 잔잔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서연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말은 침착했으나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죠. 민석은 순간 손에 들던 컵을 살짝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탁자에 닿는 컵의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짧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놀랐다고 생각하며 애써 웃고 있었어요.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보았던 학생증의 출생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오래전 자신이 발을 들였던 그 지역, 그리고 그때의 일이 뒤엉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나도 모르게 손등을 주물렀습니다. 긴장으로 생긴 습관적 행동이었죠. 준호는 아버지의 미묘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몸이 어디 안 좋아? 하지만 민석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피곤해서 그래. 라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민석은 혼자 소파에 앉은 채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천천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오래전에 자신이 놓쳤던 생명의 이미지와 겹쳐졌습니다. 그 감정은 죄책감과 불안에 뒤섞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이마에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없이 불안만 쌓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다음 날 회사에서도 그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다른 직원들이 말하는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서에 머물렀지만 실제로는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민석의 눈 밑 다크서클을 보고 피곤해 보인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게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업무의 실수는 회의록에서 바로 드러났고 상사는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사실에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생활과 일상이 모두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용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래전 사건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지인은 전화를 받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자 지인은 말끝을 흐리며 불편해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시 꺼낼 필요 없지 않나? 지인의 말투는 피하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듯 떨렸어요. 민석은 지인의 그 반응에서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더 말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계단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석의 마음속도 그 하늘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퇴근 후 그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벚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지만 근본적인 불안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차근히 떠올렸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토록 낯익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의 사건과 겹쳐진다면 그 사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양손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온 민석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거실은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돈된 풍경이 오히려 민석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당시 병원의 기록과 익명으로 전달받았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과거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기억은 달콤함이 아닌 쓰라림과 후회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봉투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일 해야 할 행동을 마음속에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의 출생 기록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민석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혹시 내가 미리 단정하는 건 아닐까? 아닐 거라고 믿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겁이 날까? 그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떨려도 내일의 행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죠. 침묵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작은 바람이 창틀을 흔들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천천히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는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이 꺼내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준호와 서연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끝내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신2의 밤은 불안과 각오 속에서 깊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며칠 뒤 퇴근한 민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준호는 잔잔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서연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말은 침착했으나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죠. 민석은 순간 손에 들던 컵을 살짝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탁자에 닿는 컵의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짧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놀랐다고 생각하며 애써 웃고 있었어요.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보았던 학생증의 출생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오래전 자신이 발을 들였던 그 지역, 그리고 그때의 일이 뒤엉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나도 모르게 손등을 주물렀습니다. 긴장으로 생긴 습관적 행동이었죠. 준호는 아버지의 미묘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몸이 어디 안 좋아? 하지만 민석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피곤해서 그래. 라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민석은 혼자 소파에 앉은 채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천천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오래전에 자신이 놓쳤던 생명의 이미지와 겹쳐졌습니다. 그 감정은 죄책감과 불안에 뒤섞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이마에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없이 불안만 쌓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다음 날 회사에서도 그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다른 직원들이 말하는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서에 머물렀지만 실제로는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민석의 눈 밑 다크서클을 보고 피곤해 보인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게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업무의 실수는 회의록에서 바로 드러났고 상사는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사실에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생활과 일상이 모두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용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래전 사건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지인은 전화를 받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자 지인은 말끝을 흐리며 불편해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시 꺼낼 필요 없지 않나? 지인의 말투는 피하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듯 떨렸어요. 민석은 지인의 그 반응에서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더 말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계단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석의 마음속도 그 하늘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퇴근 후 그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벚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지만 근본적인 불안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차근히 떠올렸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토록 낯익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의 사건과 겹쳐진다면 그 사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양손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온 민석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거실은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돈된 풍경이 오히려 민석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당시 병원의 기록과 익명으로 전달받았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과거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기억은 달콤함이 아닌 쓰라림과 후회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봉투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일 해야 할 행동을 마음속에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의 출생 기록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민석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혹시 내가 미리 단정하는 건 아닐까? 아닐 거라고 믿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겁이 날까? 그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떨려도 내일의 행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죠. 침묵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작은 바람이 창틀을 흔들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천천히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는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이 꺼내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준호와 서연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끝내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신2의 밤은 불안과 각오 속에서 깊어져 갔습니다. 서연은 카페에서 돌아온 뒤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듯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세게 누르는 듯 답답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거실 조명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 분위기는 어쩐지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얽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봉투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한 듯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손끝을 스치는 느낌이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오래된 병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기록을 읽는 동안 입술을 여러 번 깨물었습니다. 읽을수록 눈앞이 흐려지는 듯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출생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있었지만 양부모는 늘 조심스럽게 회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의문이 하나의 점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양부모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잠깐 집에 가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려 애썼습니다. 양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서 와. 무슨 일 있니? 그 무심한 대답이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살짝 차가웠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걸음이 빨라지자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양부모의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잠히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양모가 반갑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웃으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양모를 보고도 묘하게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양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인사를 했습니다. 왔니? 무슨 일 있나 보구나. 그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서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 이거 봤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양부모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모는 손을 입 가까이에 올리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부는 기록을 몇 초 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알려줬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깊고 무겁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양모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양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그는 목이 잠긴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양모는 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크게 떨렸습니다. 비록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그 순간은 충격이었습니다. 양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너를 데려온 것은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모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병원에서 너의 생모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위험한 환경에서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데려온 거야.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는 듯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양부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꺼냈습니다. 생모는 어떤 남자와 얽혀 있었던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말은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기록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보았던 생모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 말했던 그 여성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머리가 아픈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양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너무 충격받지 말아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저녁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은 붉고 차분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듯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길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는 따뜻했지만 마음속의 감정은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정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목록에서 민석의 이름을 찾아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곧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도로 위에 불빛만 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창에 기대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 순간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결국 준호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누구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흔들렸습니다.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방 안의 고요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다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담긴 그 봉투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서운함과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결국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더는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서연의 집으로 향했고 걱정과 불안이 그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거실로 이동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결국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나 너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한 문장 한 문장이 힘겹게 나왔습니다. 준호는 숨을 삼키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손을 모아 꼭 쥐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태어난 곳이 내가 알던 곳이 아니었어.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살을 좁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잇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진실의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나 입양됐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누구의 아이였는지 알게 됐어. 그녀는 봉투를 가져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출생 기록, 생모의 정보, 그리고 병원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안의 내용을 꺼냈습니다. 그가 종이를 읽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눈동자로 준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준호의 손끝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 적힌 생모의 이름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오래전 잠시 언급했던 이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두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깊은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분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는 분이었어.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방 안을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해져 제대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눌러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되기는커녕 불안과 충격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나도 확인했어.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 안의 벽지가 짓누르는 듯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 속에는 서연을 향한 원망이 아닌 자책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준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문을 닫는 순간 벽을 짚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관의 조용함은 오히려 그의 혼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천장은 평소와 같았지만 온 세상이 그대로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비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혼란과 슬픔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국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지금 그에게 가장 답을 원하는 사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춘 뒤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문이 열리자 민석은 피곤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다 말했어요.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석은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슬픔과 충격, 그리고 어딘가 모를 상처가 비쳤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말할 수가 없었다. 그땐 그는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말을 잇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더 기다릴 힘이 없었습니다. 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이것만은 시간을 줘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석은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의 그림자가 다시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민석의 마음은 소용돌이처럼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아픈 표정, 서연의 혼란스러운 얼굴,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이 모두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후회 속에서 숨을 들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서로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마음으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스스로를 사회에서 지워놓은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학교에도 최소한의 수업만 듣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으며 친구들의 연락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 안은 묵직한 공기로 가득했고 그는 종종 책상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만 반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그 질문은 하루 종일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민석의 움직임이 들릴 때마다 그는 짧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마음속의 혼란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논리가 보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장 고민하던 부분은 잘못의 기준이었습니다. 서연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석 또한 고의로 지금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를 어디에 돌려야 할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흐트러진 감정을 조금씩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을 다시 만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말이죠. 준호는 자켓을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틈을 통해 민석이 잠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준호는 시선을 돌린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깥 공기는 며칠 사이 더 차가워졌고 바람은 그의 머리카락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주 가던 호수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막 기울기 시작한 시간이라 공원은 잔잔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호수 주변을 걷는 사람들은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수 옆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연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약간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녀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서연은 옆에 사람이 있음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며 작은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비록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오래 기다렸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앉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수 너머에서 바람이 지나가고 작은 잔물결이 은빛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잔물결은 마치 두 사람의 감정처럼 섬세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준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시선을 호수로 돌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혼란스러웠고 화도 났고 무서웠어. 그의 목소리는 솔직했고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잠시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가벼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랑의 관계가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계속 생각했어. 그녀는 눈길을 바닥에 두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진 건 아니었어. 오히려 더 무서웠어. 내가 떠날까봐.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녀의 표정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잘못된 건 없어. 그 말은 호수 위에 잔잔하게 퍼지는 물결처럼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은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준호는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감정이지 출생 때문에 생긴 인연이 아니야.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입을 막으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억눌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감정이 더 컸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살짝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공원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피부에 닿는 느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 역시 긴 불안이 사라진 듯 차분했습니다. 둘 다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서로를 깊이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아팠던 시간들이 조금씩 정리되며 자리를 잡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수 위 작은 물결이 반짝이며 움직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보자. 준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는 조급함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러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걸었습니다. 호숫길을 따라 걷는 동안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어제보다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길게 뻗으며 어둠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준호와 서연은 그날 이후 조금씩 안정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감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과정은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준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부와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어떤 감정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차분히 교재를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내용을 읽으며 그는 마음을 다시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감정이 다시 반듯하게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서연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혼란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반면 서연은 출생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방 안의 큰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그 옆에 메모지와 펜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출생 기록을 다시 읽으며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양부모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입양 당시와 관련된 기록이 복잡했지만 이제 그 기록들은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지난 시간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손끝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양부모 역시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 뒤 자주 연락을 주었습니다. 양모는 따뜻한 목소리로 무슨 생각을 하든 너는 언제나 우리 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상처를 천천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양부모와의 관계도 소중히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자주 집에 들러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양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 미안하다. 그 말은 깊고 진실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저를 잘 지켜줬어요. 그 순간 양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민석은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은 마음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라도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모처럼 퇴근 후 집에 일찍 도착해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오래된 서류도 모두 치워버리고 깨끗한 화병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집안 공기를 조금이라도 밝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거실 조명도 따뜻한 불빛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해야지. 준호가 집에 들어온 것은 해가 완전히 저문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밝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민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자 묘하게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전처럼 문을 닫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무겁지 않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자 예전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숨겼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미안했다. 그는 천천히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어서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민석은 아들의 손등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해결해야 했던 일이었는데 아빠가 겁이 났다. 그 고백은 긴 시간 가슴속에 감춰두었던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화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둘 사이의 묵직한 벽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그늘이 조금씩 걷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민석은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연 씨와는 잘 되고 있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 미소는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은 기쁨과 안도의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었지만 집안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부드럽고 안정된 모양으로 바닥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오랜 갈등과 아픔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돌아가기 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을 대신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한 순간에만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삶은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